안녕하세요. 저는 자치분권대학의 유승익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헌정사 속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 헌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매우 복잡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체성,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헌법을 읽어봐야 합니다. 헌법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때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심지어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합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또는 최소한 합의했던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실제로 헌법에 어떤 내용을 규정할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국가의 최고법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도 헌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법에서도 헌법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놀랍게도 굉장히 길게 써져 있습니다. 대략 한 10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라고 문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읽었을 때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고 읽었습니다. 주로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읽으세요. 사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시면 우리 대한국민은입니다. 헌법의 주어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대한국민은 민주공화국을 선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독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권위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정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한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우리의 내용,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면면이 흘러왔지만 사실 유린의 역사, 혼란의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민주주의나 아니면은 공화주의 또는 공화국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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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헌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48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48년에 딱 등장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면면이 어떤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학교 다니실 때 독립신문 같은 신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1896년에 독립협회가 발행하는 독립신문이 창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독립협회가 몇 가지 토론회들을 개최를 했습니다. 1898년에 종로에서 만민공동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무엇을 토론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1898년이라고 하면은 대한제국으로 가는 그 시기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고 일본이나 다른 외세들이 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외세가 전해주고 있는 다른 나라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민공동회 같은 토론회들은 사라져버리고 독립협회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임도 갑자기 해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1899년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헌법 같은 것이 반포가 됩니다. 이 헌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면서 전제군주국, 다시 말씀드리면 제국의 헌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국의 헌법이 입헌주의적 국가기관을 제대로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는 민주주의나 입헌주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구실로 외교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을사조약 같은 조약들이 강제로 체결되게 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있고 나서 곧바로 우리나라는 헌법을 제정하지 못합니다. 미 군정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3년의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1948년에 제헌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총 9차례 개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시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개정은 1987년이었습니다. 1차 헌법 개정은 1952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시기는 한국전쟁 기간이었습니다. 왜 한국전쟁 기간에 임시수도를 부산으로 옮겨가면서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했을까? 사실은 헌법은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되고 신중하게 고쳐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통에 이 헌법을 고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이후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의 역사의 성격을 규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았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됐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다수파를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대통령이 못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52년 전쟁통에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자라고 하는 제도적인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가 우리나라 헌법의 이후 역사를 어느 정도는 예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은 원래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권의 연장을 위해서 헌법이 변경되고 또 활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심각했던 헌법 개정은 72년 우리가 유신헌법이라고 알고 있는 헌법입니다. 이 유신헌법은 실질적으로 당시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이었습니다. 역사를 거쳐서 87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선제 헌법을 쟁취하게 되었죠.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 헌법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으로는 117조, 118조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재헌헌법에도 비슷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헌헌법 96조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헌법 117조를 읽어보시면 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문구의 변화는 있지만 그 취지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재헌헌법부터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었고 그 취지를 현행헌법까지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는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지 법률적인 사항이거나 아니면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을 뽑기 위한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헌법의 정신 그 자체를 구현하려고 하는 제도이고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헌법의 역사, 그리고 헌법의 개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헌법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총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 그 자체는 헌법의 정신 그리고 헌법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헌법적인 근원성 또는 근본성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 그 자체는 민주적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역사 그리고 그 굴곡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민주주의가 쇠퇴하면 지방자치도 쇠퇴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하면 지방자치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민주화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지방자치는 이 모든 권위주의적인 또는 독재적인 가치들과 싸워서 이겨낸 제도이고 우리의 헌법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는 사실 아직 부족하고 불충분합니다. 재헌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가 현행 헌법에도 거의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편에서는 면면이 이어온 지방자치의 가치가 우리 역사 속에 아로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다지 많이 발전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헌법을 읽으면서 또는 지방자치의 긴 역사를 읽어나가면서 아직 우리가 민주주의적 가치로서의 지방자치를 완전히 그리고 온전하게 다 실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는 그래서
헌법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